안녕하세요, 밀통입니다. 지금 장안의 화제예요. BBC에서 이 트로트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풀어냈는데 거기에 임영웅님의 사진이 대문짝만 이렇게 탁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BBC 관련된 기사들을 원문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사로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 가지고 유튜브 콘텐츠로도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유튜브 뉴스로도 이야기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정말로 장안의 화제입니다. BBC가 바라보는 트로트의 관점, 그리고 BBC가 바라보는 가수 임영웅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BBC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BBC 보이시죠? 이렇게 once more 해가지고 쭉, 제 영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사진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되어져 있고 밑에 임영웅 is one of new generation of trot singers 써 있습니다. 트로트 싱어들 중에서 트로트 가수들의 새로운 세대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과 좀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번역을 좀 해볼게요. 자, 한때 촌스럽다고 조롱받았던 이 한국 음악 장르가 다시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K-팝 이전에 트로트가 있었다. 이 한국 전통 음악 장르는 트로트와 마찬가지로 독특한 2박자 리듬을 가진 미국의 폭스트롯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요거는 BBC에 올라온 그 원문 그대로 번역만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인기를 누리며 한국 최초의 음악 슈퍼스타들을 배출했지만 최근에는 특히 K-팝의 세계적인 부상으로 인해 더욱 새롭고 트렌디한 음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하지만 트로트는 소셜미디어 덕분에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국의 컨텐츠 제작자들이 인기 K-팝 노래를 부드럽고 중독성 있는 트로트 스타일의 곡으로 바꾸는데 인공지능 AI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반짝이는 정장을 입고 부풀린 머리를 한 아이돌의 AI 생성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는데 이는 고전 트로트 가수들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맞죠? 트로트 이 반짝이 의상에다가 머리를 막 이렇게 뭔가 쫙 올린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영상들은 인스타그램, 라임,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SNS 플랫폼에서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게 아니고요. 수백만, 수천만까지도 갔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이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경향의 참신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트로트의 진정한 본질에서 너무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K-팝. K-팝인데 이 본질이 되는 클래식.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트로트가 클래식 K-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로트는 한국이 일본 식민 지배를 받던 1930년대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음악평론가 정민재에 따르면 트로트는 한국 민속 음악 전통에서 발전했으며 일본의 엔카와 재즈와 같은 서양 음악 스타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트로트 음악은 한국의 외세 지배 역사에서 비롯된 깊은 슬픔, 원망, 그리움과 같은 감정인 한을 표현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한국 문화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트로트 음악의 가사는 대개 사랑과 이별 또는 따뜻하고 친숙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예를 들어 백연설의 1940년 명곡 나그네의 슬픔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평생의 절반, 10년 넘게 맨발로 낯선 땅을 걸었네. 슬픔이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황혼이 질 무렵이면 고향이 그리워 눈물로 꿈을 부르짖으며 찾아 헤매네. 음악적으로 트로트는 단음계의 빈번한 사용과 강한 비브라토와 굽기? 감정 표현을 고조시키기 위해 음을 구부리는 거. 이렇게 구부리는 기법으로 특징 지어지는 독특한 발성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트로트 장르는 또한 한국 초창기 음악 슈퍼스타들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최초 팝 아이돌로 널리 알려진 남진님과 나훈아님,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트로트 음악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팬층을 공유했는데 팬들은 좋아하는 가수의 무대 위 경쟁 구도를 현실로까지 가져와 서로 공격하고 모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로트의 전성기는 확실히 끝난 듯 보였고 많은 젊은이들은 이 장르를 촌스럽고 구식으로 여겼다. 트로트의 핵심 팬층은 여전히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를 듣고 자란 세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세대의 공연자들을 중심으로 트로트가 어느 정도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존댓말이 나왔다가 반말이 나왔다 막 하네요. 이러한 트로트 부흥의 중심에는 수만 명의 가수 지망생들이 스타덤을 놓고 경쟁하는 리얼리티 TV 스타일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미스터 트롯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 가수 중 가장 성공한 사람은 34세 임영웅으로 2020년 TV 트롯 경연대회에서 17,000명의 지원자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로 임영웅님은 누구나 아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2024년 그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며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싸이와 빅뱅, 세븐틴 같은 유명 K-팝 그룹 등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한 한국 아티스트들의 엘리트 대열에 합류했다.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높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평가들은 10대 청소년들이 감정적으로 무거운 장르를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시장의 생산량과 실제 수요가 있는 고령화 사회의 구매력 있는 중장년층 사이의 불일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젊은 인재들이 트로트를 더 넓은 주류 음악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젊은 분들이, MZ 분들이 트로트가 더 주류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재미있는 젊은 트로트 가수들은 많지만 2000년대에 오마이나 사랑의 배터리 같은 메가히트 곡은 없어요라고 정민재는 말했다. 이 두 곡은 트로트 인기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두 곡 모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K-팝 아이돌보다 성숙한 이미지를 보여준 여성 가수가 불렀습니다. 요거는 오마이가 아니고 어머나와 사랑의 배터리. 곡은 빠르고 에너지가 넘치며 반복적인 안무는 관객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영웅 세대는 트로트의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임영웅님의 노래는 임영웅님이 이야기하는 트로트들은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발라드와 팝록 요소를 자신의 음악에 자주 접목시키며 부드럽고 현대적인 보컬 스타일로 이를 표현합니다. 그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동료 음악가들 중 상당수는 대중적인 인기를 넓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 정민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로트의 충성도 높은 팬층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이러한 스타일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전통적인 트로트를 소비하는 노년층 관객이 점차 줄어들면서 이들 아티스트들은 젊은 층과 중장년층 청취자들과 소통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당 장르의 미래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 씨는 트로트의 오랜 팬층이 줄어들면 남은 인기도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트로트가 앞으로도 고전적인 K-팝, 아까 얘기했었던 클래식 K-팝으로 남을 것이며 존경받는 장르로 남겠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 끝나고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AI 생성 도구 AI를 통해서 K-팝 스타일이 가미가 된 트로트가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 결과물, 이 AI로 만들어낸 트로트가 자신들이 자라면서 접해온 세련된 K-팝 사운드와 다른 신선한 변화로 받아들였고요. 우리 엄마들이 이거 들으면 완전히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박재범의 힙합곡, 맘매가 아니고 몸매 그거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박재범님의 히트곡이에요. 이거를 트로트로 리메이크한 영상에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일부 리메이크 영상은 K-팝 팬들이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막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법적인 위험을 이게 수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AI로 만든 것들이 그 가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유튜버가 바로 요렇게 표현했는데 뽕미더먼이라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지금은 거의 날라갔습니다.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다 닫아졌거든요. 이러한 영상들을 제작하면서 한때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생각했던 트로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모든 AI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로트는 단순히 유치하거나 구식 음악이 아니다 라며 트로트의 가사와 멜로디는 한국의 경험과 깊은 연결이 되어져 있으며 20세기의 격변 속에서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현대 음악 장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쭉 읽으면서 내용이 좀 상당히 길었죠. 그 중에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뽕미더먼이라는 채널을 들어가 보면요, 지금은 뽕미 스튜디오로 변경을 했고요. 힙합을 가지고 쇼미더먼이라는 힙합 프로그램을 가지고 요렇게 약간 그 뽕짝이라는 의미죠.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 지금 영상들은 많이 잘려가지고 보여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빅맥송을 가지고 트로트 버전으로 만들고, 여기 보면 이제 몸매를 가지고 이 박재범님의 몸매를 가지고 트로트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은 이제 MR만 올려놨고 그 가사를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다 보니까 날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몸매가 너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아티스트 박재범님이 인스타그램 릴스에다가 이 노래가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런 영상이 바이럴이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웃겨? 그리고 이 뽕미더머니 영상의 아래 댓글들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었던 댓글은요, 이 좋은 거 그동안 어르신들만 즐겼단 말이야 하면서 이번 이 트로트나 뽕짝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하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트로트 AI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빅뱅의 노래를 트로트 버전으로 만들고요, 싸이의 챔피언을 트로트 버전으로 만드는데 보세요, 얼굴 보세요. 싸이인데 예전에 이렇게 트로트 가수들처럼 약간 서른도 선생님 같은 느낌입니다. 그쵸? 보세요. 창모의 마에스트로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를 이런 스타일로 만들고요, GD의 얼굴이죠, G드래곤의 삐딱하게를 트로트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업 트로트 버전으로 만들고, 이게 지금 엄청납니다. 이거 보세요. 엄청납니다. 진짜로. 이 GD 얼굴이죠. 그 XX를 G드래곤은 요 노래를 트로트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 트로트는 한때 촌스럽다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있고, K-팝 이후 어쩌면 다음 키워드는 K-트로트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이거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 곡이 뭐예요? 우리나라 노래들 중에 캐대언의 주제곡이죠.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이잖아요. 캐대언 매기강 감독이 후속작 만든다면 트로트 보여줄 것이라고 요 내용 한번 제가 전달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요 분이 매기강 님입니다. 한국 음악 스타일 여러 가지를 더 보여주고 싶어요. 트로트가 요즘 난리잖아요. 후속작을 만든다면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은 기사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없지만, 임영웅님이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려면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컨텐츠의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R&B라는 장르는요, 흑인분들의 노동요가 연결돼서 이어져서 나온 것들이 R&B가 된 거고요. 한때 라틴 음악이 세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카나 포크가 각 문화권을 대표하듯이 트로트 역시 충분히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 음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BBC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전선에 있는 인물이 임영웅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 트로트다라고 하면 그런 꺾기 있죠. 구불이라고 하는 콧소리가 트로트의 좀 대명사였다면 임영웅님이 출연한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노래를 하면 그 노래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에 가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귀로만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모델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요. 얼굴이 아주 잘생기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 비율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얼굴은 더 슴슴하게 생긴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옷을 착 입혀놓으면 그 옷이 굉장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탑 모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수가 노래를 할 때 막 잘생겨 보이고 멋져 보이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노래를 하면 가사가 들려. 그 사람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막 울려지고 예전 것들이 상상이 되고 생각이 되고 한편의 드라마가 지나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효과. 그게 바로 탑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특장점이 바로 가사가 들리게 하는 그 호소력, 그리고 음악이 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게까지 와닿게 하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임영웅님의 특장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 이야기에 공감할 겁니다. 제가 어떠한 결말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BBC 원문들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렸고, 요즘 AI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지금 트로트를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과 캐대원 감독님에 대한 얘기들만 싹 한번 조합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임영웅님이 세계적인 가수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요 내용 좀 전달 드릴게요. 시카고 영웅시대에서 중앙일보와 교차로의 광고를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이시죠? 영웅시대에 모이자 해서 이렇게요. 가수 임영웅을 사랑하는 시카고 영웅시대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따뜻한 미담을 나누고 그의 노래를 함께 이야기하며 지친 우리의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노래 한 곡에 위로받았던 순간들 함께 공감하고 웃고 이야기해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요 미국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응원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함께 응원하면 또 그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계속 지속성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카고에 계시는 분들 요거 한번 캡처해뒀다가 연락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키링 공구, 요거 쿠션 키링 공구 내일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요 밑에 본문과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네이버를 통해서 진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톡을 주시면 좀 해결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많이 길었는데요.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많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윌통이었습니다.